같은 돈, 같은 출발선.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왜 아파트보다 다가구를 선택했을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안전하고 다가구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믿는 순간 선택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파트를 부정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가구를 무조건 선택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지요. 이건 같은 돈을 쥐고 같은 출발선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이 시간을 다르게 흘러가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파트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온통 아파트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거의 자동으로 아파트부터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하니까, 검증된 것 같으니까, 괜히 다른 선택을 했다가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선택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고 편하다는 생각이 제일 크죠. 관리할 게 적고 문제가 생겨도 내가 직접 나설 일이 많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대신 움직여주고 나는 그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는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 채 본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어디를 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 조금 새롭고 조금 낡았고 조금 더 넓거나 좁을 뿐 결과는 비슷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트는 이미 정해진 구조 위에 올라타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더 잘한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내 선택보다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기다림의 자산이기도 하지요.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번엔 아니어도 다음엔 오르겠지. 이 기다림은 짧을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가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가구는 처음부터 아파트와 다른 느낌을 줍니다. 불편해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괜히 손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구 앞에서 멈춥니다.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익숙한 길로 돌아갑니다. 다가구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사람에겐 굉장히 막막합니다. 이 동네가 맞는지, 이 구조가 맞는지, 이 선택이 맞는지 누가 대신 정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산이 아니고 가만히 두는 자산도 아닌 다가구는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처음엔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오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다가구는 나를 관찰자로 만들기도 하지요. 자연스럽게 이 동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왜 여기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그러다 보면 건물보다 사람의 삶이 먼저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 다가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이 모이는 공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옵니다. 처음엔 작은 문제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려요. 공실 하나에도 잠이 안 오고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동네에는 늘 시기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 구조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구나. 그 순간부터 다가구는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아파트와 다가구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파트는 한 번의 선택이 전부입니다. 처음에 잘 고르면 그 뒤엔 할 일이 많지 않죠. 반대로 말하면 처음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다가구는 선택 이유가 더 중요하지요. 보고, 판단하고, 고치고, 운영하는 과정이 전부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색깔이 묻어나는 자산인 것이지요. 시간이 쌓이면 생각의 방향도 바뀝니다.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지금 팔아야 하나,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를 고민한다면 다가구를 가진 사람은 질문이 달라집니다. 어디를 손보면 더 좋아질까? 이 흐름을 어떻게 유지할까? 이 차이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다가구는 처음엔 나를 시험합니다. 이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지, 이 과정을 이해하려는지,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온 사람에겐 전혀 다른 존재가 되지요. 시간이 지나면 동반자가 됩니다. 경험이 쌓이고 판단 기준이 생기고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되고 상황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친구가 되지요. 그래서 다가구는 태생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가격보다 스토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 이 동네인지, 왜 이 구조인지, 어떤 수요층을 대상으로 했는지, 이 질문에 답이 나오는 집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지만 아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선택지이고 이해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다가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가격보다 스토리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다가구는 시간을 쌓게 해주는 자산인 것이지요. 어느 쪽이 더 낫다기보다는 어떤 시간을 살고 싶은지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